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인지, 믿고 마음을 열어도 될 사람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판단은 여러분의 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상대는 여러분을 오해하기도 하고 한없이 신뢰하기도 합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자리, 대화가 서툰 자리일수록 말보다는 행동이 더 큰 언어가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첫 만남에서 상대가 자꾸 핸드폰을 내려다본다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며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 사람 좀 예의가 없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시선은 곧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만났을 때 말보다 먼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인복이 몰려드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한 중년 여성의 상담 사례에서 출발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잘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데 왜 자꾸 사람들과 멀어지게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그녀는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상대가 기분 나쁠까 염려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에서는 그녀에 대해 조금 불편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시선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항상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는 대신 자신의 손이나 바닥을 보곤 했죠. 나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괜히 눈 마주치면 부담 줄까봐 그랬어요. 그녀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배려는 오히려 무관심이나 거리감으로 받아들여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자꾸 멀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시선을 이마와 눈 사이, 미간 부근에 두세요. 바로 거기입니다. 너무 정면에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상대는 위압감을 느낄 수 있고 너무 아래를 보면 자신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간 부근을 바라보면 상대는 여러분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눈맞춤처럼 받아들입니다. 게다가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달하게 되죠. 단 몇 초의 시선으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 당신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그동안 써먹했던 관계를 바꾸고 인복이 생기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으로 시선과 더불어 함께해야 할 두 번째, 세 번째 행동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몸짓과 표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선은 말보다 먼저 신뢰를 쌓는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시선을 어떻게 활용해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선을 미간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선을 둘 때 고개를 약간 기울이면서 웃으세요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의 본성과 친밀감을 전달하는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개를 약간 기울이면 상대는 여러분을 방어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고개를 바짝 세우고 있으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살짝 고개를 기울이면 나는 당신과 싸울 마음이 없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라는 무언의 신호를 주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일부러 고개를 살짝 기울인 자세로 듣습니다.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더 쉽게 열고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녀와의 대화, 혹은 친구와의 대화, 혹은 처음 만난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걸 꼭 실천해 보세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눈은 미간에 두고 부드럽게 미소 짓기. 그 순간 상대방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걸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세는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은 침묵을 받아주는 얼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가 잠시 말을 멈췄을 때 그 정적을 못 견디고 바로 말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요?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말이 들어오면 상대는 더 이상 생각을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시간을 빼앗기게 되죠. 하지만 정말 신뢰가는 사람은 상대의 침묵까지 받아줄 수 있는 표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입을 다물고 눈은 상대를 보며 그저 고개만 조용히 끄덕여주는 사람이 가장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정은 상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나는 기다릴게. 여러분은 누군가가 그렇게 해준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은 잊히지 않죠. 그리고 꼭 다시 만나고 싶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결국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건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조용히 안아준 사람입니다. 시선 하나, 고개 하나, 표정 하나만 바꿔도 인복은 그렇게 여러분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렵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만 의식적으로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해 어떻게 인복이 깊어졌는지를 직접 경험한 한 청취자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 이 행동 하나로 인생의 귀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방송을 듣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사연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도 묵직한 울림이 남았던 이야기였는데요. 이분은 한때 직장에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시며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했던 분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면접도 보고 신입사원의 교육도 담당하고 상대의 태도와 표정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살펴야 했던 자리였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사람 앞에 서면 늘 긴장하고 자신의 감정 표현에 서툴렀다고 합니다. 자주 듣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팀장님은 왜 이렇게 무표정하세요? 뭔가 벽이 느껴져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속은 따뜻한 사람인데도 겉모습 때문에 오해받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이 변하고 싶어 어느 날 방송을 듣다 이런 내용을 접하셨다고 해요. 시선을 눈이 아닌 미간에 두세요.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세요. 별것 아니었지만 그는 이 행동을 그날 이후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찾아옵니다. 팀장님, 요즘 표정이 편안해졌어요. 왠지 믿음이 가요. 예전보다 대화하기가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고 표정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자세까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는 회사 인사부에서 일하던 후배 한 명이 이분에게 제가 고민이 있는데 팀장님한테는 털어놓고 싶어요.
라고 찾아왔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분이 편안한 사람으로 신뢰를 얻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배와의 관계는 지금까지도 깊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후배는 힘들었던 시기에 가장 먼저 팀장님 얼굴이 떠올랐다고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얻는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려 애쓰고 멋진 인상을 남기려고 말의 스킬만 연습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눈빛 하나, 고개 한 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 몇 초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인지 아니면 판단하고 있는 사람인지를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항상 말이 많고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보다 말없이 귀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인복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결국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시선을 미간에 두고 침묵의 여백을 지켜주는 그 자세 하나로 우리도 인생의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행동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오해도 풀리고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예의나 겉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비언어적 신뢰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 이미 상대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미묘한 시선의 방향을 통해 그 사람의 진심을 읽어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눈은 맞추지 않고 핸드폰만 쳐다본다거나 멀리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 사람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면 아무 말 없이 눈을 맞추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저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은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선의 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경청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몸짓으로, 태도로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곧 진심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침묵의 미소입니다. 침묵의 미소란 말없이 하지만 따뜻한 시선과 함께 살며시 웃어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혹은 뭔가 말하기를 망설일 때 이 침묵의 미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지적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그 행동 하나가 자녀에게 그래,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너를 믿는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교육기관에서 학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비언어적 소통법을 실험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말을 줄이고 미소를 자주 지은 부모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부모를 신뢰하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횟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말보다 표정, 말보다 미소, 이 단순한 진실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행동은 손의 방향입니다. 손을 어디에 두는지는 우리 몸의 긴장감과 의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팔짱을 끼면 나는 너와 거리를 두겠다. 라는 메시지가 되고,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기면 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없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두 손을 자연스럽게 펼치고 몸 앞으로 놓으면 상대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줍니다. 이런 태도는 면접이나 소개팅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 속에서도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고 호감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눈의 방향, 미소, 손의 위치, 이것은 말보다 더 큰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나는 좋은 말도 많이 했고 친절하게 대했는데 왜 상대는 내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여러분이 표정과 행동, 몸의 방향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행동을 어떻게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작은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관계의 기술을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눈의 방향, 미소, 손의 위치, 이 세 가지 행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직장에서 늘 인간관계에 고민이 많았죠. 자기는 늘 웃으며 말도 잘 건넸는데 왜인지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지지 못하고 회의나 회식에서도 늘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상대가 말하면 끄덕이기만 하고 눈을 오래 마주치면 실례일까봐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강연에서 시선을 고정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단 한 가지를 실천합니다. 바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눈을 최소한 3초 이상 마주보기. 고개를 돌리지 말고 눈을 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바라보기.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말자. 하루에 단 몇 번이라도 이걸 의식적으로 실천했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을 더 자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얼굴 좋아 보이세요. 우리 점심 같이 가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저 눈을 맞추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딸과 사이가 매우 서먹했죠. 딸은 늘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몰라요. 귀찮아요. 짧게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버지는 인터넷에서 본 글 하나를 떠올립니다.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눈을 맞추며 웃어보세요. 표정 하나로 마음을 전달해보세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이 거실로 나왔을 때 소파에 앉아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웃어주었습니다. 딸은 처음엔 고개를 돌렸지만 세 번째 날엔 같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미소의 힘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회사에서의 첫 회의 자리. 신입사원이었던 김주연 씨는 긴장한 탓에 자신도 모르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그를 보며 말했죠. 왜 이렇게 방어적이야? 그 말 한마디에 주연 씨는 무척 당황했고 그 이후 그는 두 손을 항상 책상 위에 올려두기로 했습니다. 두 손을 살며시 포개어 놓거나
자연스럽게 펜을 잡고 메모를 하며 몸을 앞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로 사람들이 그에게 훨씬 편하게 말을 걸었고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편하게 하게끔 해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듯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눈을 어디에 두는지, 얼굴에 어떤 표정을 띠고 있는지, 손을 어디에 두는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어렵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펼치세요. 이것만으로도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고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씩 여러분에게로 기울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작은 비언어의 힘이 철학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는지, 그리고 오랜 시간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로 전해진 이야기는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상대는 이미 우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눈빛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 가볍게 웃는 입꼬리, 그리고 손의 위치 하나로도 사람은 상대방의 성향을 감지합니다. 이런 비언어적 행동의 중요성은 수천 년 전부터도 강조되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몸에서 먼저 드러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때 말보다는 눈을 먼저 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눈빛에서 나오는 힘, 그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눈빛만큼은 숨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양에도 흥미로운 고사가 있습니다. 바로 관포지교입니다.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 이야기죠. 관중은 수차례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치기까지 했지만 포수가는 그를 단 한 번도 비난하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중이 옥에 갇혔을 때 포수가는 조정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재능은 크니 나라를 맡기면 반드시 빛날 것입니다. 이 말만 보면 포수가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진심은 관중이 그를 볼 때마다 느꼈던 따뜻한 시선, 깊은 끄덕임, 그리고 그를 탓하지 않는 넉넉한 표정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려운 시기에 말보다 표정으로, 눈빛으로 나를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표정 하나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의 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할 차례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말로 위로하기보다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 한 번의 끄덕임이 어떤 위로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언어적 행동은 상대방의 행동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내가 눈을 마주치면 상대도 눈을 피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도 미소로 반응합니다. 내가 손을 열어두면 상대도 마음을 열게 되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거울 유런의 효과라고 합니다. 상대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되는 원리죠. 좋은 시선, 따뜻한 표정, 열린 손의 제스처는 그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결국 여러분에게 다시 따뜻한 감정이 돌아옵니다. 어쩌면 가장 깊은 관계는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많이 공감해주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눈을 잘 바라봐주는 사람에게 맺어지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제 곧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비언어의 실천들이 우리 인생 전체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지 그 마무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말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조용히 다가오는 이들의 힘을 떠올립니다. 말 한마디 없이 건네는 손, 가만히 들어주는 귀, 그리고 진심이 담긴 시선. 이 비언어적 따뜻함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진짜 인연을 곁에 오래 머물게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첫째, 상대의 눈을 보는 것. 둘째, 고개를 조용히 끄덕여주는 것. 셋째, 손의 위치를 열어두는 것.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인복을 결정짓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행동들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위로받는다. 하지만 그 위로가 꼭 길고 화려한 말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짧은 말에도 마음은 움직이고 심지어 말이 없는 침묵조차 우리를 위로하는 법입니다. 가령 이런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한 어르신이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손을 꼭 잡아주는 자식의 온기,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미소를 짓는 손주의 얼굴. 그 안에서 위로는 언어가 아닌 행동으로 피어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때론 말보다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시선과 머무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행동이 우리 인생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돌아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선을 상대의 눈에 둘 때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고개를 끄덕일 때 우리는 마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손을 편하게 열어둘 때 우리는 관계를 닫지 않고 열어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도, 우리의 태도에 놀라고 우리를 얕보던 이도 자연스레 한 발 물러나며 우리의 진심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보다 더 큰 힘, 행동이 주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기억에서 사라져도 시선과 표정은 마음에 남는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사람에게 말보다 따뜻한 시선을 조금 더 자주 건네보세요. 아마 그 인연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여러분 곁에 머무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